네, 오늘 낭독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성공론. 지난 시간에 제가 대화론 낭독을 좀 한번 해봤죠? 네, 목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책은 정말 몇십 번을 읽어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1장, 걱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 사실. 2장, 걱정 분석의 기본적 비법. 3장, 걱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것을 쫓아내는 방법. 4장, 평화와 행복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 네, 저는 3장, 걱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것을 쫓아내는 방법, 이 부분을 낭독해 볼게요. 마음속의 걱정을 쫓아내는 방법. 나는 몇 년 전 어느 날 밤을 잊을 수 없다. 우리 반에는 마리온 제온 더글라스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그가 나에게 말해준 실화인데 그의 가정은 2번씩이나 불행한 일을 겪었다. 바로 그의 5살짜리 딸을 병으로 잃게 된 것이다. 그들 부부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처였으나 10개월 후에 다시 딸이 태어났다. 그러나 둘째 딸도 5일 만에 죽었다. 그들 부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고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나는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의욕을 상실했고 매사에 자신을 잃고 말았다. 나는 결국 의사를 찾아갔다. 그러자 의사들은 내게 수면제 복용과 여행하기를 권했다. 의사들의 권고를 모두 실행에 옮겨봤지만 효과는 없었다. 나의 육체는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짓눌려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비탄과 슬픔에 사로잡혀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고맙게도 나에게는 아직 4살 된 아들이 살아있었다. 이 아이가 나를 끝없는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아들 녀석이 다가와서는 아빠 보트 만들어줘요 하고 졸라댔다. 나는 배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세상 만사가 모두 귀찮기만 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철부지였다. 나는 마침내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장난감 보트를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그런데 보트를 만드는 동안에 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 3시간이란 근래 수개월 동안 내가 맛보지 못했던 최초의 정신적 휴식과 평화였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그때까지의 허탈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고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기획이나 사고가 필요한 어떤 일에 집중하며 분주하게 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밤 나는 집안을 돌아보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었다. 책장, 계단 덧문, 들창, 차양, 자물쇠, 하수도 등 손질해야 할 곳이 많았다. 그 결과 놀랍게도 2주일 만에 해야 할 일거리를 242건이나 찾아냈다. 어쨌든 최근 2년간 나는 이 일들을 모두 해치웠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뉴욕의 성인대상 강좌에 출석하고 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읍에서도 시민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직도 맡고 있다. 이 밖에 갖가지 회의에 참석하고 적십자나 기타 공공사업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한다. 나는 매우 바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윈스턴 처칠이 세계대전 중 하루 18시간씩 일하던 때의 한 말과 흡사하다. 나는 너무 바쁘다. 나에게는 걱정할 여유가 없다. 처칠은 그의 책임의 중대함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찰스 캐더리도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 스타터 발명에 착수했을 때 처칠처럼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 그는 최근 은퇴하기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제너럴 모터스 리서치 코퍼레이션을 주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한때는 그도 몹시 가난해서 창고의 일부를 실험실로 사용했었다. 그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부인이 피아노를 가르쳐서 번 돈 1,500달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 후에도 그는 생명보험의 불입금에서 600달러를 채용한 일까지 있었다. 내가 그의 부인에게 그럴 때 걱정하지 않았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네, 저는 말할 수 없이 걱정이 되어 밤에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양반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는 일에 몰두해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대과학자인 파스투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만끽하는 평화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아볼 수 있는가?
아마 도서관이나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에 몰두해서 걱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은 신경쇠약에 걸리는 법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스러운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 분주해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일이 어째서 걱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법칙 때문이다. 그런데 그 법칙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한번 실험해보자. 지금 곧 의자에 편히 앉아 눈을 감아라.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아침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동시에 생각해보아라. 당신은 아마 교대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의 감정은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을 내쫓는다. 이 단순한 발견에 의해 세계대전 중 정신과의 군의관들은 기적을 낳게 했다. 전장에서의 무서운 경험을 겪고 후송된 장병들은 한결같이 정신신경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군의관들은 그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좋은 치료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신의 이상을 일으킨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수면 시간 이외에는 활동의 연속이었다. 낚시질,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원예, 댄스 등 주로 5개 활동이었다. 그들에게는 지난날의 무서운 경험을 돌이켜 걱정할 만한 틈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직업에 의한 요법, 이것은 마치 직업이 무슨 약인 것처럼 처방될 때 정신병학 분야에서 쓰이는 학술 용어다. 그렇지만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옛날 그리스의 의사들은 예수가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이미 이런 요법을 주장했다. 퀘이커 교도들은 벤자민 플랭클린 시대에 필라델피아에서 이 요법을 썼다. 1774년 퀘이커 교도의 요양소를 방문한 어떤 사람은 정신병 환자들이 분주하게 삼 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는 퀘이커 교도들로부터 환자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는 편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불쌍한 환자들이 착취당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일에 열중한다는 것은 신경 안정의 특효였다. 이에 대하여 정신병 전문의들은 일을 시키는 것, 즉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신경병에는 가장 좋은 대증요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헨리 W. 롱펠로도 젊은 아내를 잃었을 때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촛불로 복납을 녹이다가 옷에 불이 붙었다. 롱펠로는 그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으나 때가 이미 늦어 그녀는 죽고 말았다. 그 후 얼마 동안 롱펠로는 그때의 무서운 장면이 생각나서 걱정하기 시작했으며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 세 자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초월해서 자식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노릇을 해야만 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거닐었으며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다. 그들 부자의 애정은 그의 시, 아이들의 시간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 번역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로 그는 매우 분주했기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테니스는 자신의 친구 이아더 할람과 사별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에 몰두하여 나 자신을 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 때문에 위축되고 말 것이다. 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론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성공을 그려라. 데일 카네기 성공론.